네, 저는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을 좀 이렇게 단축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이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우리 이 초시생분들은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말로 이루어진 이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은 만만할 거야. 그래도 나는 국어에 대한 좀 감각이 있어.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생각보다 국어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감각에 의존해서 국어를 좀 풀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국어는요, 우리가 일상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원활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어에서 다루게 되는 어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문학 잘하셨나요? 학교 다니실 때. 저는 뭐 국어는 좀 잘한 편이었습니다. 아, 네. 선생님 잘하셨어요. 저는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셋도 문학이 없어서 좋았죠. 문학은 외워야 될 게 많아서. 네, 그러니까 문학을 굉장히 좀 이 감에 의존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독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문학의 강점이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막막하게, 나는 좀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문학은 좀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문학 때문에 아쉽게 한두 문제 더 놓쳐서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문학도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학의 기초란 무엇이냐? 문학에서만 쓰이는 용어들이 따로 있어요. 자, 혹시 선생님들 네. 이 통사 구조의 반복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 딱히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못하겠어요. 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생소하죠. 객관적 상관물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제가 수업에서 했어요. 감정의 대위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학 작품의 이 정리때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자, 굉장히 생소하죠. 문학에서도 마치 어법처럼 문학 내에서만 쓰이는 특수한 용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문학에서도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문학에 대한 기본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 특강으로 열심히 촬영을 해놓은 이 강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초시생분들은요, 우리 이 예방 백신 문학 생기초 강의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운율부터 뭐 갈등의 구조라든가 혹은요 그 안에서 들어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고 작품에서는 또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료 특강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짧아요. 자, 먼저 기초 개념을 다지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심화로 들어오시면 참 좋을 텐데요. 기본 심화에서는 어법의 이 기본적인 이 개념부터 정리를 하게 되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필수 작품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중등교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국어에서의 필수 작품 생각보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나 고전 작품 같은 경우는요. 감상을 떠나서 읽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드시죠? 자, 이런 작품을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바로 기본 강의와 그리고 심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요. 예방 백신. 제가 주문처럼 매일매일 외우고 있습니다. 제발 예방 백신 좀 듣고 오세요. 자, 우리 학생들 아마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제 이 얘기 들으면서 웃을 것 같아요. 저 얘기 맨날 수업 때마다 하는데. 예방 백신 들으시면서 문학 개념 잡으시고 기본 심화에서 필수 작품 정리. 그다음에 어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로 기출문제로 바로 넘어가시기 전에 내가 어법에 대한 이 개념 정리가 옳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법 개념을 정리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어법 개념만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요, 이 필수적인 작품들을 기본 심화 과정에서 이미 정리를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작품을 정리하는 거하고요. 그 작품들에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학 문제 접근법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예방 백신 문학 먼저 들으시고요. 기본 심화, 복습에 충실하면서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바로 기출로 넘어가시기 전에 자, 부담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되거든요. 어법 개념 점검 그리고 문학 문제풀이법. 자, 들으시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특강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문제풀이는 특강이 아니고 우리 본 수업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우선은 이 문학을 감으로 푸는 것도 지향해야 한다라고 했었지만 비문학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비문학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고요. 문제에 대한 비중도 이제 어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비문학 언제 해야 할까요? 시간 재고 풀까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비문학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비문학은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20살 이상은 또 다 넘었잖아요. 또 30 이상이신 분들도 있고 많게는 40 이상이신 분들도 공시생이신 분들이 있으신데 지난 20년, 30년의 세월 동안 글을 읽는 습관 이미 굳어졌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비문학을 짧게 읽는, 빠르게 읽는 방법들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하루나 이틀에 2지문, 3지문씩 꾸준히 읽어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읽고 나서 문제 푸실 때 맞다 틀리다 체크만 하는 거. 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점하시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선지 근거를 놓쳤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에서 내가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 말고요. 문제 너무 많이 푸는 거 말고요. 네, 문제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네.